전환기 씨는 사실 특히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면서 앞서도 잠깐 들어봤지만 문영배 권한대행도 직격을 했었죠. 여당에선 여전히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대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혹은 좌편향됐다,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이런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수 여당에서는 어제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그냥 요 말만 할 테니까 좀 요 말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휴정하고요. 재판장님, 예. 요 얘기는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저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사이신 윤기찬 부위원장님, 봤을 때 문영배 권한대행이 편향적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 소송 지휘권 행사 방법을 제가 알아보면 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증인을 채택하거나 재판기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마 평의에서 정하는 것 같아요.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따라서 그것을 편향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와 같이 그 심판정에서 즉석으로 뭐 제주신문 과정에서 있는 소송 지휘권 관련해서는 오해 소지는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 증인들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 요건이 됨을 입증하는 증인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주신문 이외에 반대 신문을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반대 신문을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3분만 시간을 정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 부분을 내용도 안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들어보다가 반대 신문 기회를 주고요. 들어보다가 그거는 충분히 이미 증인이 답변한 취지에 부합하거나 이미 포함됐습니다라고 보통은 그만하시죠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안 들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단 들어봅시다라고 하다가 그 제주신문, 제 반대신문 하는 그 내용을 보고 그만하시죠 이렇게 그 이후에 제지를 하는데. 그럼 왜 안 들어준 겁니까? 보셨을 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직접 여쭤보셔야죠. 제가 뭐 알 수 있어요. 제가 못 여쭤봐서 여쭤보는 보통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 증인신문 그 시간도 짧아요. 30분, 30분에. 그 제 신문, 제 반대 신문이 15분, 15분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 법정보다 상당히 짧은 상황에서 조금 더 이 하다가 보면 이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주신문에 대해서는 담당 그 증인들이 형사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 그 증인신문의 양태가 아니지만 반대 신문의 경우에는 답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어서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었던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너그럽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문영배 재판관의 경우에는 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인 측과의 관계로 인한 뭐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기피 신청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외관상으로라도 조금 더 나 이렇게 공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아쉽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요. 이것을 문영배 재판관의 편향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문영배 재판관에게 이 편향적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도 3분만 질문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똑같이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편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무조건 재판관에게 기계적인 중립 또는 기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재판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 재판장이 이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단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누구는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누구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측에 똑같이 질문권을 안 준 이 사안으로 받아보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10초만 말씀. 예. 제도 끊어도 됩니까 그러면?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제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예. 정청래 그 소추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그거는 서면으로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윤곽근 그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문영배 재판관의 경우에는 주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영식 주심 예, 재판관이요. 주심하고 상의해서 답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그냥 본인이 알겠습니다.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들러서 말씀하시네요. 그 수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6만 명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수치가 하나 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일반 시민이 이 대통령 관련 지금 탄핵 심판에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의 청원 하나 올렸습니다. 문영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 9만 명, 뭐 이제 10만 명에 육박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 법사위에 가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있는 것이고 이게 30일 내에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안처럼 사실상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법사위로 지금 소속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국회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따라 절차적에 따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뭐 이 부분이야 뭐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이 그리고 이제 법사위와 그 이하에 있는 그 청원 소위에서 뭐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탄핵 사유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이겠죠. 다만 이 청원 내용에서 보더라도 뭐 문영배 재판관이 뭐 다소 편향적으로 느껴진다 뭐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뭐 편향적으로 주관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좀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관련법에 따라 얼마나 현실적으로 절차를 밟아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을 불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에서 어쩌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상 뭐 문영배 재판관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근거 없이 흔들기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또 사법 절차나 또 법치주의에 대한 또 중대한 또 도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또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법제처장 이완구 법제처장도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건부터 살펴볼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 건 이 탄핵안부터 빨리 봐야 된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행정부 기능이 거의 이제 마비되는 상태이고 가장 심각한 거는 최근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내각을 끌어가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께서 안 계시니까 지금 내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의결 정적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게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무리하시고.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지금 답변이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정원 이사장을 10분 동안 말하게 두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별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헌재에서 의결 요건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예요. 탄핵소추 결의가 정당한 거를 전제로 해서 진행된 직무정지 자체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하십시오. 현재 최대행 체제가 이게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고 무서워서 뭐 질문을 하겠나 답변을 하겠나. 곽규택 의원, 내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이렇게 마지막에 부르면서 이완구 법제처장의 얘기는 이럽니다. 탄핵안 발의로 가장 큰 폐해다. 이거 한덕수 총리 건부터 빨리 헌법재판소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는데 이 발언은 이렇고요.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님. 네.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졌니 안 빠졌니를 두고 상당히 여당에서 비판했는데 네. 한덕수
탄핵 사유 중에 민주당이 주축이 된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측에서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앞뒤가 뒤바뀐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만 하는 거는 가담 또는 방조 이 혐의만 적용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안을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가담 또는 방조요? 국무총리를 탄핵하면서 원래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그걸 빼고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건 곁가지를 갖다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뺀다 그래가지고 아직 현재가 결론도 안 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국회 소추인단이 이건 아니면 말고 불리하면 빼고 무슨 이게 탄핵 소추안이라니 엄중한 게 고무줄 잣대입니까? 왜 헌법재판소에 간 걸 이렇게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합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헌재 심리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19일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이런 중차대한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또 국회 측이 빼달라고 하는 이 논란거리도 있어서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또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전한길 씨 그리고 문영배 대행 얘기였습니다.